앞으로 있는 10세 왕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은 하에에 말미암았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으며 주는 은나라의 예에 말미암았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은나라는 하의 예를 봐가지고 알 수 있고 우리 중국 역사의 하원주를 생각해야죠. 하원주. 은나라는 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 그걸 서로 말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주는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말미암았으니 덜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그게 혹시 주나라를 잇는다면 비록 백세 왕대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풀이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충 미로 짐작이 갈 거예요. 풀이된 내용을 보면. 자, 그런데 다시 이 문장과 관련된 공간 상황을 살펴보는데 공간 상황이 다른 거 없어요. 공자오고 차장이 등장하죠. 공자오고 한자의 제자인 차장이 등장하죠. 이 차장은 공자 후기 때 공자가 말년의 제자예요. 공자보다 48세 연하 또는 책에 따라서 47세 연하로도 보고요. 인물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후덕한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공문 10철에는 안 들어가도 공문 12철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성은 전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전손이고 이름은 사예요. 그래서 전손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름 대신에 불려준 게 자인데요. 자를 자장으로 오는 거죠. 자가 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로서 여기는 이제 표기를 해준 거죠.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입만 짚고 넘어가는데 그 자장이 물었어요. 자장이 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물었냐? 10세 가지야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여기 10세의 세자에 대해서 앞 시간에 한번 했는데 최상세자로 했죠. 또 이 글자가 앞 시간에 할 때도 세대 그런 뜻도 있고 시대 이런 뜻도 있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시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돼. 시대. 그러니까 시대인데 시대가 뭐냐면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 시대예요. 한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기간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 한 왕조가 존속되는 기간. 여기 시대는 하나의 왕조가 존속되는 기간과 관련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10세 그러는데 열 시대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열 시대 그렇게 풀려 있죠. 열 시대 왕조. 임금이 10번 바뀌는. 아니 임금이 아니고 시대 자체 왕조.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뜻이 됐잖아니까. 하나의 시대. 네, 그렇죠. 예. 그게 저 조선 왕조 같으면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되니까 5,000년 정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그러면. 그걸 조선 왕조를 한 기간으로 치면은 보통 중국에서는 한 왕조가 한 200년 정도 존속되는 걸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200년, 2,000. 이 시대를 한자로 쓰면은 때시자에다가 대대자를 쓰는데 이게 원래 세가 대오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 대신에 대를 쓰면 이게 피유를 한 거야 지금. 방태족의 이름이 이세민 아니에요. 그러죠? 이세민. 옛날에 왕의 이름을 갖다가 피유를 했어요. 그래서 세라고 써야 될 걸 갖다가 호대로 하면서 대로 바꿔 쓰는데 옛날에는 가까운 시대를 갖다가 근세라고 했던 거 근세.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근대라고 불리잖아요. 근대. 그러죠?
그래서 시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피휘. 왕이나 부모 이름도 피휘를 하잖아요. 공자 이름도 피휘고. 그래서 차장이 물었어요. 10세에 대해서 10세 왕조에 대해서 보는데 10시대 왕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10시대 왕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말했어요. 자, 중국의 역사 시대가 하나라부터 사망오제 시를 지나서요. 사망오제 시대를 지나서 하음주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돼서 지금 문장이 이루어져요. 은나라는 은자예요. 은나라는 말미암았어요. 어조사자를 썼는데 위력적 전치사로 쓴 게 뭐뭐에서 그렇게 해요. 한나라에서 말미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가 나오니까 지금 공자 차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왕조 관련인데 중요 포인트가 되는 말은 예예요. 예. 공간 상황과 관련돼서 공자 차장의 질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공자가 얘기한 것은 얘인데 얘는 나라 질서를 갖다가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사회 질서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왕조를 지금 차장이 왕조를 물어보는데 왜 얘를 등장시켰냐 이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나라 질서의 근간이 되는 걸 예로 봤기 때문에 공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나라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임금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임금이 이렇게 머물고 있대 궁성을 짓고 사대문을 짓는데 임금이 남쪽을 향해서 남면 오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니는 문이 남쪽 문인데 남쪽에 크게 있는데 남쪽 문을 숭례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높을 숭자에다 예를 숭상을 하면서 숭례문에 예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예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극기복례의 위인이라고. 자기를 읽고 예로 들어갔을 때 인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자가 예를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를 중심으로 해서요. 한나라는 말미암았어요. 말미암을 했자 은나라는 한나라 예에서 말미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서지 않고 거기서 덜고 빼앗은 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예에서 뭘 덜어내고 뭘 뺐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주나라는 또 은나라에서 덜고 더한 바를 보면 또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주나라 뒤를 이은 나라가 있다면은 그 뒤에가 이제 그거예요. 기호 계주자면 그렇게 되는데 그 기자에다가 혹시 혹자를 썼는데 그게 혹시 저는 그렇게 풀이했는데 뭐 아마도 혹자가 뭐 이렇게 풀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혹자가 이렇게 풀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글자 그 자체의 뜻에 충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풀이가 되는 것 같아서 일부 사람들이 만약 뭐 혹자가 뭐 그렇게 풀이해도 저는 그게 혹시 뭐 이렇게 풀이를 했죠. 혹시라도 주나라를 잇는 것이 된다면 비록 10세가 아니라 100시대에 이가 있는다고 치더라도 알 수가 있다. 이게 가지 아니라 이렇게 풀이를 해놨죠. 100세의 왕조가 더 긴 기간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 예에서 덜고 빼는 걸 봤을 때에 그 근간이 그 예에 있고 그 예를 뭘 덜어내고 뭘 뺐는지를 알면은 그 나라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위장편 제23장에 해당되는 문장풀이를 간단히 해봤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해당되는 신출한자를 살펴보는데, 자, 그 글자가 306번째의 학습목표가 되는 무슨 자요? 네, 안일비자요. 또 잊어버렸어요. 보고 보면서. 자, 안일비자인데 이 안일비자는 설문에서 보면은 여기 책에 보면은요, 설문에서 보면 어그러진 것이다, 날비자의 뜻을 따랐다, 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음이 똑같은 데서 볼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날비자가 솔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몸의 중심선의 대가리 부분이요. 새들은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눈이 여기 있겠죠, 눈이 여기, 눈이. 목털이 이렇게 있어요, 목털. 근데 양쪽 날개를 이렇게 펴는데, 그 날개 개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제, 물론 소견장에 점을 빼주고 있죠. 거기 요 부분과 관련됐다고 본 거예요, 지금. 아니, 요 부분과. 그래서 설문에서도 비자의 뜻을 따고 아래는 날개다 그러는데, 이 아래는 날개다 이걸 읽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날개가 서로 등지고 있음을 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등지다는 어그러진다는 게 이게 어그러지다 이 뜻이 있는 거죠. 어그러지다. 등지다, 어그러지다. 그 어그러진 게 같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그러지다 여기서. 새가 같지 않은 방향으로 어그러지게끔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안일비자예요. 뭐 비부마다 뭐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비일비제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예요. 비례는 물시하라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많은데 그런 글자로서 슬플 비자예요. 마음이 슬픈 거죠. 그래서 마음 비자를 줘서 슬플 비자에서 비라 글자 이름이 슬플 비자. 그 다음에 붉은 빛 비자가 있네요. 실로 짠 옷감에 붉은 물을 들인 건데 그 옷감이 비단이요. 그래서 이게 비단비라고 많이 얘기해요. 비단비. 붉은 빛, 비단비. 비단을 뜻은 비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대상자 비자가 있네요. 대상자 비자. 이게 상자방자 속에다가 안일비자가 들어갑죠. 이게 상자방이랑 부수자 아니에요? 그래서 비는 비인데 뜻과 관련되는데 대나무로 만든 상자다 이거죠. 대상자. 대나무 길다는 대나무까지로 만들면 크게 만들 수 있죠. 상자를. 그 상자 가운데 큰 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상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토비, 무장공비, 비적 뭐 이렇게 쓰이는 비자예요.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게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물건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숨길비라고도 하는 글자인데 숨어서 나쁜 짓은 그 오랫동안 그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숨어서 나쁜 짓은 비적들이라든지 산속에 근거지를 삼고 오랫동안 나쁜 짓은 비적 뭐 토비, 무장공비 할 때 쓰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바퀴비자가 있네요.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계속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칠판에다 이렇게 쓰는 글자들이 비참하다, 비구할 때 쓰는 글자, 비단할 때 쓰는 글자, 무장공개할 때 쓰는 비자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는 왜 썼냐 이게 바퀴비자. 벌레 자가 들어가 붙었는데 벌레가인데 바퀴벌레. 지구가 몇 명이 최고까지 남는 생명체가 바퀴라고 한 거예요. 바퀴벌레. 그 옛날부터도 있었나 보죠? 그렇죠. 생명력이 최고 강화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가 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언제부터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깊게 들어가야 대답을 하려면은 이게 문제가 한자로 되니까. 만들어진 그때부터도 있었나 봐요. 이걸 정답을 주려면은 언제부터 고생제부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데 제가. 그거는 영역 침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물학자한테 맡기죠. 아니죠. 근데 아니 얘기를 아는 것보다 해준 게 낫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까지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어릴 때 농촌에 살 때 바퀴벌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로 오면서 바퀴벌레를 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바퀴벌레 시골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농촌에도 있는데 좀 실내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보였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요. 이 바퀴벌레 가지고 또 자꾸 새끼를 빠지려고 그러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거. 저한테 모든 걸 다 알기를 바라지 말라니까 궁금한 저 우리 선생님도 찾아보기 바란데 이 요걸자를 지금 쓴 이유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왜 썼냐면요. 요걸자가 저 바퀴가 우리 선생님 못 본다고 했는데 저 동남아시아 대만 이런 데 가면 대만 갔다 저 예전에 중국어 수교가 안 될 때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학하려면 대만으로 갔었어요. 대만에 유학 갔다고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는 바퀴벌레가 이렇게 매미처럼 크대. 그래서 그거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바퀴벌레 좀 큰 매미 봤어. 날라다녀. 그래서 날다이 뜻도 있어 이게. 바퀴가 날다이 뜻도 있는데 날라다니는 말, 흘러다니는 말 유언비어를 갖다가 바로 비어를 말피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도 쓰지만 요것 대신에 요걸자를 쓰기도 해요. 유언비어를. 3년불비. 네? 3년불비. 뭐요? 3년불비. 3년 동안 3년 동안 날려한다 공항이. 아 그거 저거 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 아니 네? 저기 한국 아니라 초장왕. 초장왕. 3년 동안 날지 않는다. 이게 3년 동안 날지 않는다는 그 초장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3년 불비는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 말이지만 이제 유언비어가 익히 쓰는 말이니까 유언비어를 들어서요 얘기를 해주시 바라고. 그 다음에 원래 3년 불비 바퀴빗자를 쓴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저도 우리 선생님들과 공부가 똑같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헐뜯은 빗자예요. 말로써 헐뜯은 거죠. 비방하다 할 때 쓰는 빗자예요. 비방하다 할 때 쓰는 헐뜯을 빗자. 헐뜯을 빗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로 쓰이는 글자로서 문자 빗자가 있네요. 문자 빗자. 저 조선 중기의 문신 가운데 신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촌에 눈이 오니 들길이 묻혔구나. 시비를 열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가 있어.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비가 옛날 가난한 집 보면은 초가상간 집 사람은 대문을 갖다가 뭐 있냐면 뗄나무로 만다. 뗄나무로 엮어가지고 이게 섭시자. 이 뗄나무 시자, 이 뗄나무 시자. 뗄나무로 만든 이 간단하게 쌀이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시비가 쌀이나무야, 쌀이나무. 저 민속촌 이런 데 가면 가난한 집에 문들 뭐 쌀이나무로 엮어서 만든단 말이야. 그런 문이 시비요, 시비. 쌀이나무가 불 때면은 연기가 안 난다고 한 거예요. 옛날 무장공비들이 그걸로 밥에 먹고 막 그런다고 한 거래. 그 시비를 때 쓰는 시비. 문자 빗자예요, 문자 빗자. 자, 그 다음에 시조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총새 빗자예요. 깃털이 독특해. 그 깃털이 색깔이 비치색이야. 비치색을 때 쓰는 빗자가 바로 이 빗자예요. 물총새 빗자. 비치색을 때 쓰는. 비치색 이런 걸 써먹잖아요. 그 다음에 채소 이름 빗자도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사자성어 가운데 자기의 학문을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는 말이 있어요. 천학비제. 네. 얕은 학문을 하고
보잘것없는 제주다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채소 이름 비라는 글자인데 이 보잘것없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이 채소가. 그러면은 왜 이게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냐? 안일 비자가 음역하면서 초조에 의해서 채소 관련 풀이 채소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채소는 채소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순무라는 채소 관련돼 있어. 순무. 근데 순무인데 뭐 한국 사람이 중국의 풍속을 완전히 다 알기는 너무 힘들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대요. 빨리 키워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래요 이게 순무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키워서 빨리 취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순무 관련돼 가지고 보잘것없다는 뜻인데 천학비제를 자기 학문을 겸손을 드릴 때 이게 이 천학비제는 글 쓰는 사람들이 서문 같은 데 보면 가끔하다 보여요. 천학비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쁘게 봐달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사자성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알아두고 있어야 될 말이라고 얘기해서요. 천학비제 빗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달라지세요. 비가 배로 바뀌면서요. 손으로 밀친다고 해서 밀칠 배자예요. 배격하다, 배구, 배설무 할 때 쓰인 글자죠. 손으로 밀치기 때문에 손수자가 변화된 제방들을 붙여서 쓰면 되죠. 배격, 배척할 때 쓰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무리 배자예요. 뭐가 무리냐면 옛날로 말하면 전차, 오늘날로 하면 탱크. 그래서 전차 관련된 수레거자를 붙여서 무리 배차가 되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뭉쳐서 다녀.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 뭉치면 그게 소인배들이야. 소인배. 그렇지만 대인배는 혼자서 행동해. 그래서 대인배라는 말은 사실 참 어폐가 있는 말이야. 원래 대인배라는 말은 없어. 근데 한 소설가가 만들어낸 말이야. 지금 사실은 최근에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야. 소인의 반대는 군자고 대인이 아니죠. 소인의 건데가. 어쨌든 간에 대인배, 뭐 소인배, 요즘에 이제 신조어로서 이제 대인배란 말이 쓰이니까 그때 배자고, 그 다음에 논일 배자예요. 길을 논이는 거죠. 길 관련돼 있죠. 배회하다 할 때 쓴 글자죠. 길을 배회하다. 그 다음에 광대 배자예요. 광대 사람이죠. 이렇게. 타짜를 시키면 사람이 자가 아닙니다는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짓을 하고 살아야 돼. 자기 진정성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실은. 남의 인생을 연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게 옛날 사람들이 광대야. 이게 좋을 것이 없어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배우잖아. 탤런트. 근데 탤런트가 해서 뭐 세상에 이름을 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좋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한 사람 세상을 살면서 꼭 굳이 거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 그 직업에, 광대라는 직업에. 근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뭐 광대 비슷한 뭐 연애 관련된 그런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할 거야?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광대 비자 설명을. 자, 그 다음에 옷 치렁치렁할 배자. 네, 옷 치렁치렁. 그 옷자가 음역발자를 가운데다 집어낸다고 했죠? 네. 옷 치렁치렁할 배자.
자, 근데 사람이 성으로 많이 쓰니까 오늘날 성배라고 그러죠. 배비장전을 때 쓰는 거죠. 배삼룡 배일지 뭐 이럴 때 쓰는. 요 글자는 그냥 따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자주 쓰진 않죠. 이렇게 수수되어 있는 글자인데. 자, 이제 주로 이렇게 쓰죠. 자, 이런 글자에서 알빌기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자, 우리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동영상 밑에 못 쓰신 분들은요, 동영상 복수 보시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못 쓴 거 채워넣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기신기자네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했어요. 한 글자 또 오고. 어차피 조사는 못합니다. 한시에 맞춰. 이제 없네. 기신기자.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잘 오늘 거의 치웠잖아. 우리 제 선생님이 공부하시기가 싫은 모양이구나. 자, 그래요. 그럼 쉬었다. 뭐 책이 없네 갖고. 역시 우리 김명준 선생님이 한마디 그대로 주시니까.